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혜영입니다. 지금부터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전수 분석 및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의 송인수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단체의 홍민정 상임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동단체의 김은정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동단체의 구본창 정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저와 김은정 선임연구원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마지막으로 홍민정 상임 변호사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혜영 국회의원과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전국 단위 자사고의 2018학년도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및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을 전수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분석은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단위 자사고 중 내신 석차 백분율로 비교 가능한 3개 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최대 94%까지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서울 소재 자사고 및 일반고 내신 성적 분석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서울 소재 일반고의 경우 내신 성적 상위 10% 이내 비율이 평균 8.5%인데 반해 이번에 분석한 전국 단위 자사고 3개 학교의 내신 성적 상위 10% 비율은 평균 88%로 일반고 대비 약 10.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 방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울 자사고 평균 18.5%에 비해서도 전국 단위 자사고는 최대 약 4.7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신 성취도별로 분석한 다른 전국 단위 자사고 6개 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과목별 성취도를 모두 합산한 결과 A등급의 비율이 무려 최대 99.4%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결과들은 모두 전국 단위 자사고가 중학교 성적 최상위권 학생들을 싹쓸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성적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타나는 가장 주된 원인은 고입 전형에서의 학생 우선 선발권 때문입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일반고보다 앞선 시기에 학생을 우선 선발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받아 전국 단위로 중학교 성적 우수자들을 독점하고 있으며 이렇게 최상위권 학생들을 선발한 효과는 소위 스카이 대학 입학 실적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입 동시 실시 헌법재판과 관련해 자사고는 선발 효과 등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부정하고 있지만 이번 분석 결과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자사고의 대학 입시 결과가 우선 선발에 따른 선발 효과가 아니라 온전히 자사고의 우수한 교육 과정과 시스템의 효과라면 학생 우선 선발권이 없이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해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사고가 이토록 학생 우선 선발권에 집착하는 것은 스스로 자사고의 선발 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사고는 초기 설립 목적인 교육과정 다양성을 이유로 고입에서 유리한 특혜를 부여받아왔지만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추구하기보다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획일화되어 설립 취지가 퇴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데 전국 단위 자사고가 고입 전형에서 학생 우선 선발권과 선발 방법 그리고 전국 모집 단위라는 배타적인 특권까지 누려야 할 아무런 합리적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전국 단위 자사고의 학생 1인당 연간 학부모 부담금 실태입니다. 2017년 회계 기준 전국 공사립 고등학교 2,341개 학교를 분석한 결과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 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133만 원이었으며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연간 학생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이 무려 2,589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서울 소재 일반고의 연간 평균 1인당 학부모 부담금인 279만 원과 비교해 보면 약 9.2배 높은 수준이고 같은 해 대학 등록금 평균인 665만 원과 비교해도 약 3.9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중학교 성적이 우수해도 이 정도 수준의 고등학교 학비를 납부할 수 없다면 전국 단위 자사고에는 진학할 수 없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나치게 높은 학비는 일반적인 학생 학부모들의 접근을 불가능하게 하여 귀족학교가 되게 하는 조건이 되고 있으며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고교에서부터 계층 간 경제적 배경으로 인한 계층 간 분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국 단위 자사고에 학생 우선 선발권이라는 특혜까지 더해져 고교 출발선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 단위 자사고의 실태 분석은 교육 기회 불평등 문제를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해야 할 공교육이 성적과 경제적 배경을 중심으로 분리교육을 합리화하며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능력에 따른 교육 기회 보장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기회 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불공정한 출발선의 차이를 교정하여 부모의 배경이 아니라 노력하는 누구나 질 높은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고교 체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곧 헌법재판소의 고입 동시 선발에 관한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자사고는 학생 우선 선발권의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며 고교 체제에 미치는 자사고의 영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특권 의식으로 대다수 학생들에 대한 형평성이 왜곡되지 않기 위해서 고입 동시 선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교 서열의 피라미드 앞에 서 있는 학생 학부모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고입 선발 시기의 차별을 바로잡고 특권이 아니라 교육 기회의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부디 교육에 대한 헌법의 정신과 공익을 지켜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끝으로 홍민정 상임 변호사님의 마무리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1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 자사고와 관련 제도는 헌법을 보장하고 있는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형해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최대 일반고의 9.2배, 대학 등록금의 약 4배에 맞먹는 학비를 부담하게 하면서도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사고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입학 정원의 20% 이상을 수급권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녀로 뽑아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유예를 이유로 대부분의 자립형 사립고에서 출발한 일부 전국 단위 자사고는 사회적 배려자 선발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상산고는 정원의 3% 정도를 전국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아왔고 현대 청운고는 매년 정원의 4% 정도를 민사고는 선발자가 없다고도 보도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와 같은 공교육 체계 하에서 사립학교는 태생적으로 그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자사고는 공교육으로 인정받는 학교로서 법적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회통합과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자사고의 자사고로 우선 선발권 등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독점하고 매우 고액의 학비를 수령하면서 고교 체제의 성적 서열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서열화에 정점이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동시 선발은 이러한 고교 서열화를 최소화하는 매우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 평등의 가치를 지켜내는 결정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앞에 복도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